얼마 전 75세 나이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년 파워가 생생히 전해졌다. 그녀는 윤여정 어록으로도 유명한데 2013년 TVN에서 방영된 꽃보다 누나에서 이미연 배우가 윤여정 배우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막상 작품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세요? 윤여정 배우는 시원시원하게 답했다. 똥 밟았다 생각해. 그럼 어떡해? 빼라고 해? 그냥 해야지. 근데 다 잃는 것 같아도 사람은 또 얻어. 어떤 경험이라도 얻는 게 있어.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근데 다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내려놓는 거지. 난 웃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50은 윤여정 배우처럼 열정을 다해 성장하는 50이다. 노년 파워에 힘입어 중년 파워를 보여줄 때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을 가지고 있다. 50엔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색을 합쳐 더 예쁘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50대 중년을 맞이한 우리도 과거엔 신세대의 상징인 X세대의 일원이자 주축이었다. 나를 아끼며 주체적으로 살고자 했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인생 후반엔 나답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겠다. 50부턴 오늘의 나를 즐기고 사랑할 줄 알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 또한 매우 많다. 남은 반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인생 1라운드에 충분히 잘 달려온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인생 2라운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더 멋진 인생을 기대하며. 50부터는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봐야 한다. 46. 이유 없는 짜증이 늘고 몸이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아졌다. 안면 홍조와 비슷한 증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마음이 불안해졌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화끈거리고 땀이 많이 났다.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웠다. 42의 나이에 생리가 끊겼다. 차라리 임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온종일 초조하고 불안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울적했다. 모든 게 남편 때문인 것 같았다.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참고 살아온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아랫배가 자주 아파 2달에 한 번은 응급실에 가야 했다. 아랫배가 아파오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고통이 공격해 오는 것 같았다. 무섭고 억울하기만 했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신이 원망스러웠다. 배가 아플 때마다 MRI와 CT를 찍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닌 것 같다며 배가 아프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다. 통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았지만 통증의 원인도 모른 채 몇 년을 보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가장 힘든 건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이었다. 남편은 약을 사주고 언니는 하수오를 보내줬다. 친구들은 석류를 보내왔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며 밥도 사주고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줬다. 언니는 일만 해서 그렇게 된 거라며 여행하며 푹 쉬고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남편과 아이들도 여행을 권했다. 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넓은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집으로 간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났다. 다른 집처럼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장사하며 돈도 꽤 벌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기만 했다. 취미로 에어로빅을 다니며 대회에서 상을 받고
받고 수채화를 배우며 공모전에 나가 상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내 마음이 내 몸에게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갱년기를 앓다 보니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몸이 불편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두려울 때도 말을 건넨다. 몸이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 약상자에서 적당한 약을 찾거나 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몸이 아프면 돌보는 것처럼 마음도 아프면 돌봐야 한다. 우리는 아픈 몸을 방치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방치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내 인생 최대 위기는 갱년기였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지혜를 배워야 한다.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어제보다 나아지기보다 하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땐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이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으로 성숙해지고 그 과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한다면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우리는 386 세대다. 성실하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쉬는 걸 불편하게 느끼며 지금껏 열심히 달리기만 했다. 우리도 밀레니얼 세대처럼 일에만 몰두하기보다 자신만의 온전한 휴식 시간을 추구해야 한다. 삶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2018년 3월 내일 연구소에서 전국 밀레니얼 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무려 64.4%에 달했다. 디지털 세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라이프가 하나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다. 다만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전 세대로 뻗어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향하는 가치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곧 우리 모두에게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일과 삶의 건전한 공존, 청년기의 수학은 성공이고 중년기의 수학은 균형이며 노년기의 수학은 지혜라고 했다. 50 이후에 맞는 삶은 젊은 시절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균형을 잘 잡아야 행복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중년기에 인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은 타인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걸 조차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기 위한 길을 지향해야 한다. 여태까지 남편을 잘 보조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다. 이젠 나를 바로 세우고 남은 인생 후반을 위해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스스로 중심과 균형을 잡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0까지 살아왔음에도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인생엔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50 이후의 행복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지금은 슬프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적응해가면 더 높은 수준의 자아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게 50 이후의 인생길이다. 마음과 몸은 한 팀이다. 몸을 잘 돌보듯 마음도 잘 돌봐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가꾸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신경세포로 가득한 뇌는 전기 회로처럼 얽혀 신경 덩어리로 인식되지만 뇌는 호르몬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틈새에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끼는 모든 건 호르몬 덕분이다. 외부에서 받는 자극에 싫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추상적인 사고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뇌에서 물질화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책 뇌내 혁명에서 생각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에너지를 사용할 땐 뇌 내에서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좋다고 생각할 때와 싫다고 생각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분해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환된다. 같은 일을 놓고도 일종의 시련일 뿐이니 견뎌내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환되어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으로 변환되어 강력한 독성이 있는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뇌는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고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를 마이너스 발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피할 순 없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시종일관 걱정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통 또한 피할 수 없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괴로워만 할 것인지 아닌지 말이다. 현대인들은 늘 시간과 돈에 쫓기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학생은 아무리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돈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울해진다. 스스로 병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같은 처지나 상황에서도 낙천적인 사람은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를 만든다.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 근심하는 삶과 힘든 삶과 이기적인 삶을 버리자.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자. 당신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혼란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고를 버리자.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알게 될 것이다. 우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깨닫고 놀랄 것이다. 불행한 경험을 했다면 잊으면 된다. 얼마 전 후배가 우울한 얼굴로 찾아왔다. 지인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말했다며 자신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우울해했다.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 선의로 한 일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조선 후기학자 윤형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지 못한 비난에 걱정할 것 없고 과분한 칭찬에 좋아할 것 없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반성하고 고치면 된다. 내가 본래 잘못이 없으면 저들의 괜한 비방을 무엇하러 따지겠는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착한 행실이 있으면 저들이 칭찬하는 게 당연하다. 내게 본래 착한 행실이 없었다면 남들의 괜한 칭찬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된다. 행실을 닦는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고치면 된다. 잘못한 게 없다면 욕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잘잘못을 시시콜콜 따지려 들면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우리는 타인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산다. 많은 이가 근심과 걱정을 잊고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걸 잘 할 줄 모른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다락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과거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다.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어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근심이나 걱정같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며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어떤 이는 타인이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산다.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건전하지 못한 경쟁심은 절대로 만족 없는 삶을 만든다. 자신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동창회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타인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친구들을 본다. 남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88 사이즈를 입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즐겁게 산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한다. 쟤들이 입는 치수를 내가 입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진 않아. 나는 쟤들이 못 입는 치수를 입고 있잖아. 나는 그걸로 충분해. 모두 똑같이 날씬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예뻐. 외모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도 스스로를 가꾸면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면은 본연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삶을 가꿔라. 자신감이 넘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키와 몸무게, 성격을 주셨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고로 만들어라.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쓸모없는 감정, 쓸모없는 생각, 어리석은 것,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워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의의에 쉽게 주눅들지 않으며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자신에 만족할 줄 안다. 최고로 멋진 옷을 입지 않아도 몸매가 완벽하지 않아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한다. 50부터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더 큰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 행복하게 사는 이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있어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한다. 마음이 평온하기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한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금세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 사람들을 모두 자신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있어도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불안감이 팽배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기 쉽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들은 늘 타인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손톱만큼 솟아올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만다.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발레 연습을 열심히 했고 또래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소녀는 기량이 발전할수록 더 어려운 기술을 배웠다. 그만큼 실패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소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 걸까? 소녀가 자신의 재능에 대해 회의하고 고심하던 어느 날 마을에서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방문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소녀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자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소녀는 무용수에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무심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무용수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말했다. 그만, 너처럼 뻣뻣한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넌 재능이 없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내가 재능이 없다니. 소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내린 평가였다.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레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소녀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시골 마을에 그 무용수가 다시 방문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여인은 행사장에서 은퇴한 무용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인은 그를 보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각났다. 오래전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용수라 해도 어떻게 단 1분 만에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히 알 수 없죠. 난 신이 아니니까. 여인은 멍해졌다. 한 소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은 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무용수는 오히려 여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애초에 성공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몫이다. 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변화와 위기에 부딪힌다. 쓰디쓴 좌절을 겪기도 하고 뼈아픈 패배감을 맛보기도 한다. 대개는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타인의 평가에 한없이 무력해진다. 하지만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은 대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에 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한다. 당신도 모르게 그 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현재와 미래의 변화가 찾아온다. 행복한 삶이란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못해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건 생각을 새롭게 교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뇌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입력한다. 몸은 내가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95%의 사람들이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주어진 운명처럼 살아간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않기 위해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한다.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입력함으로써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다.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며 태연자약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다. 주민들은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며 축하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라며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라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다. 나라에서 진직령을 내려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야 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고 또 연연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작은 실패의 마음을 뺏기면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마련이다. 정신상태가 해이해지면 허송세월을 보내기 쉽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간다. 행복한 인생 후반을 위해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놀 땐 즐겁지만 곧 후회와 자책만 남게 되고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 이런 삶은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끝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참을성이 없으면 작은 실패에도 다른 걸 찾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뜻대로 되는 건 없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 후반 쓸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 다른 걸 시작하자.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늘 절제하고 노력한다. 작은 성공에 심취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미래를 보기보다 지금 당장 즐기기에 바쁘다.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목적도 없는 여행을 가고 부자의 취미생활을 영위하려 한다. 인생의 가난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꿈을 위해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자. 50대의 혼란은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만 추구하기 때문에 온다. 지금 즐거우면 나중엔 궁할 수 있다.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인생 후반에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법을 잊고 살아간다. 항상 더 많은 재산, 더 큰 기회, 더 넘치는 풍족함을 찾으려 하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불평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불행의 원인으로 돌리며 한탄만 하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시간 낭비다. 어렸을 적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도해 보길 바란다. 마음대로 해보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자. 과거의 불행을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건 지금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과거에 놓치고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고 실행하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신화로 통하는 박형미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에 잠깐 다니다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혀 버렸다. 밤이면 밤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갓난 아기 딸에게 우유를 사줄 돈조차 없었다. 하도 막막해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며 그가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다고 생각했다. 시댁 식구, 남편 친구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다 원수처럼 여겨졌다.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며 신세한탄만 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어린 딸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했다. 우유값이라도 벌어볼 일념으로 구인 광고를 뒤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토큰 하나 살 돈조차 없었다. 옆집 아줌마에게 토큰 3개를 빌려 화장품 회사를 찾아갔다. 영업사원 교육 시간에 정신교육을 받았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남편만 탓하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남을 탓하던 시각에서 벗어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 보름 동안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밤을 새가며 세일즈 연습을 했다. 노력 끝에 그녀는 세일즈 여왕이 됐고 입사 2개월 만에 판매 실적 전국 1위를 이룩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2001년엔 상고 출신으로 부회장에 올랐다. 2005년엔 연봉 12억 원의 부회장직을 박차고 나와 전 재산을 털어 파코메리라는 화장품 회사를 세웠다. 화장품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성들이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었다. 그녀는 일개 판매사원으로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 회사를 대표해 나온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지녔던 경험으로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나를 세일즈하라고 충고한다. 20년 전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벼랑 끝 인생을 역전시켰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낸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거부할 경우 당신은 내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다면 강박적일 수 있다. 강박적인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일은 건전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 바보 빅터는 17년 동안 IQ가 73인 줄 알고 바보처럼 살았던 IQ 173 멘사 회장의 이야기다. 유난히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과 말 더듬는 버릇 때문에 학교에서 늘 놀림을 당하던 빅터. 아버지가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야.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며 기운을 북돋아줬지만 빅터는 현실을 너무 버겁게만 생각했다. 아침마다 학생들의 놀림과 따돌림 세례를 받고서야 스쿨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학교에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IQ 테스트에서 73이란 점수를 받은 뒤로는 아예 바보 빅터가 되었다. 따돌림은 나날이 더해가고 급기야 담임 선생님마저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으니 장사나 배우라며 자퇴를 종용한다. 결국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저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바보로 살아간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전응한 타이틀에 갇혀 살았다. 또한 그가 당연히 IQ 173이 아니라 IQ 73이라고 생각해버린 학교 선생님 때문에 17년간 떠돌며 자신이 바보라는 걸 숨기며 살았다. 그는 항상 왜? 라는 호기심이 많았고 한 IT 회사가 낸 수학 문제 광고를 풀어 특별 채용까지 되었지만 늘 자신이 바보라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바보로 여겼다. 잃어버린 17년. 그동안 숫자에 속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었다. 빅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다.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 여겼음을.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 바보로만 살았던 것이다. 온갖 위협이 자신의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이는 것도 실은 저마다의 의지였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이 의도한 상황이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상황은 그냥 벌어질 뿐이고 해석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역경도 어떤 이에겐 도전해 볼 만한 흥미로운 과제일 수 있다.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건 최악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긍정과 희망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식에 비례하지 않는다. 고난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단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산은 없다. 사람들은 정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정신은 정신일 뿐이고 현실에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은 행동을 지배한다. 표지판을 잘못 본 등산객의 경우처럼 정신은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현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믿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당신이 스스로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당신은 끝내 당신이 믿는 사람이 된다. 오늘 서래책방에서는 정미숙 지음 유노북스 출판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의 내용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3년 전 시작한 독서로 갱년기를 극복하고 큰딸과 함께 작가가 되어 한국 최초 모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50 이후에도 성장하려는 열정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0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 나를 돌보고 가꾸며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50대는 당당해도 됩니다. 아니, 당당해야 합니다. 작금의 50대 신중년을 맞이한 이들은 과거 1990년대 초 신세대 상징인 X세대의 일원이자 주축이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자유로웠고 자기 주장이 강했으며 모든 면에서 당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고 사회와 시대가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할지라도 당당하게 스스로를 아끼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50대입니다. 지금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50대를 지난 분도 계실 테고 언젠가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대와 상관없이 50대는 인생의 최저점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자 골든 아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50대를 기점으로 더욱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꾸려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밤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